건물주마다 비명이라 월세가 끊겼어요. 일단 여러분, 건물주 이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꼭 가지고 싶은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심상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표 한번 보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지표 한번 보실래요? 꼬마 빌딩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연면적으로 하면 3,300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3,300제곱미터. 그게 꼬마 빌딩입니다. 근데 아유 죄송합니다. 꼬마 빌딩 실거래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이게 22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2조 4천억까지 떨어졌어요. 3년 사이에 44.4%가 준 겁니다. 9조 9천억 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여러분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애물단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 월세를 받아서 빌린 돈에 대한 원금도 갚고 대출도 갚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게 시원치 않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버티다가 지금 죄송합니다. 예, 버티다가 결국은 말입니다. 판다는 이야기인데 그 문제가 여러분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서울지역 꼬마빌딩 실거래가 규모를 보면 2021년 22조 3천억 원에서 2023년 8조 2천억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반토막 이상 나버렸죠. 반토막 이상.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1.2%가 늘었습니다. 버티다가 못 버티니까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팔기 시작하죠. 야, 그러면 파는 게 채값을 받고 파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인수한 꼬마빌딩, 2021년에 인수한 꼬마빌딩이 지금 2023년이나 2024년에 채값을 받고 파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서울 서대문구의 4층짜리 꼬마빌딩 지난달에 50억 원에 손바뀜을 했거든요. 이거 1월에 거래될 때만 하더라도요. 1월에 작년 1월에 거래될 때만 하더라도 80억에 거래됐던 겁니다. 80억에 거래됐던 게 12월 달에는 50억에 거래됐어요. 30억 원이 날라갔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말입니다.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싸게라도 지금 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그러느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부 말입니다. 성수동이나 연남동은 저쪽에 홍대 쪽입니다. 홍대 쪽. 여기만 몰라도 대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지금 성동구 하왕십리, 예, 성동구 하왕십리 동의 4층짜리 꼬마 빌딩 연면적이 310제곱미터입니다. 2021년에 31억 6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2021년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23억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말이면 31억하고 23억이면 이게 차이가 벌써 8억이 나잖아요. 여기다가 6천만 원까지 붙어 있어요. 31억 6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23억 원에 거래되니까 그럼 8억 6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30%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버팁니다. 2020년에 샀고 2021년에 사서 버팁니다.
그러다가 2023년이 되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팔아야 되겠다가 작년입니다. 작년. 실질적으로 지표도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공실률이 계속 생기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자영업자들이 꼬마 빌딩에 들어가서 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전국 상가 공실률을 보면 중대형입니다. 꼬마 빌딩은 중대형에 속합니다. 지금 2024년 3월에 12.7%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12.7%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소규모 상가 이거 100평 미만입니다. 6.5%에 비하면 2배잖아요. 중대형 상가는요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2분기까지 13.5%부터 13.8%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2024년 3분기에 12.7%까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공실률은 높다는 뜻입니다. 10개 중에 1개, 쉽게 말하면 빌딩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 이상 빌딩은 전청이 공실이라는 거예요. 전청이. 여러분 꼬마 빌딩에 전청이 공실이면 가보시면 얼씬연스럽습니다. 이게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공실률도 이렇잖아요. 문제는 투자 수익률도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이 많잖아요.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죠?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업이익이 적어요. 게다가 개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금 연체율을 보시면 0.61까지 올라갔거든요. 은행권에서. 대출 갚기에 바빠. 이자 갚기에 정신없어요. 이자 갚기. 이자부터 먼저 갚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차압이 들어오니까. 안 그러면 경매로 넘겨버리니까. 집주인한테는 좀 참아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아달라가 한두 달 참아달라가 아니라 계속 참아달라 하니까 참아달라 하는 순간마다 월세가 끊기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아서 집을 살 때 빌딩을 살 때 꼬마 빌딩을 살 때 들어간 원금도 갚고 이자를 갚아야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무너지니까 그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니까 이제 꼬마 빌딩주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수익이라도 많으면 괜찮은데 못 버티는 겁니다. 지금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 2024년 1분기가 1.14%입니다. 1.14%면요. 이게 1억을 투자하면 3개월 사이에 114만 원 번다는 얘기예요. 114만 원. 그리고 더 낮아집니다. 2024년 3분기는요. 1억을 투자하면요. 3분기 3개월 사이에 92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대형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릴 수밖에요. 그리고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요. 문제는요. 지금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지표를 보면 짐작이 됩니다. 더 이상 못 버티는 사람들이 2023년까지 버티다가 지금 내놓기 시작했잖아요. 2025년은 더 내놓을 겁니다.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사는 더 안 되니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많이 올라간 상태. 여기에 주 52시간제까지 현장 경기 완전히 바싹얼었거든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임장을 하면서 상가를 보고 있거든요. 요즘 상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 이제 장사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줄줄이 또 무너지는 것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올 12월 말부로 그만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연휴가 길어서 또 망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지표를 보면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이 현실이 된다는 것.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